자, 이번 이제 관리 방법의 이제 결정 등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일단 제가 관리업 이관 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볼 것은 관리 업무 이관 절차다. 그래서 관리 업무 이관 또 인계 절차라 뭘까요? 그러면 관리 업무 인계 절차에 관한 부분에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을 이제 제가 기본 과정에 쭉 나열형을 설명드릴 때 모아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서 몇 개 중요한 부분 묶어 정리하는 걸로 해서 업무 인계 절차를 정리하면 먼저 그럼 여기서 업무 인계 절차는 최소 규모 지금 제가 살펴본 이 업무를 인계합니다. 인계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인계 절차는 지금 보면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관리 업무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편할 때 아니면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 시기에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해서 등등등에 따라서 업무를 넘겨주세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 첫 출발은 뭐부터? 그럼 최소 이 인계 절차는 최소 이 법령에 따른 인계 절차를 해서 사업 주체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건설 공급했을 때 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업무를 넘겨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는 사업 주체가 어느 규모의 공동체를 건설 공급했을 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팀이 이 절차를 따라 넘깁니다. 그래서 이때 규모는 방금 전에 정리했던 저희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최소 의무관리형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업무를 넘겨줄까? 그 첫 시작이 되는 게 첫 시작이 되는 게 누군가요? 저희가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와요? 저희가 과반수가 입주합니다. 입주예요. 그러면 들어올 자 누구?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옵니까? 예정자에 저희가 과반수가 입주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공동체라면 500하고 한 세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501세대가 입주하면 그때 어떻게 돼? 사업주체는 이제 입주자에게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왔다면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관리 방법 저희가 결정을 요구해요. 네. 그러면 자,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받았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뭔가요? 관리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관리인가요? 스스로 관리하는 무슨 관리예요? 저희가 자치관리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저희가 위탁관리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래서 관리 방법은 크게 이제 보면 자치관리를 하거나 또는 위탁관리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결정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서 결정된 방법과 관리 방법을 사업주체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어떻게 돼요? 이제 관리 업무를 넘겨도 예를 들어서 자치관리라면 자치관리로 결정됐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선임을 하고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요. 위탁관리라면 누구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치라면 관리사무소장, 위탁이라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끝. 그래서 그 절차를 정리할 건데 그러면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결정 요구하면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규모는 어느 규모? 이 규모에 해당한 공동택이면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온다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들어온다면 관리 방법은 자치 또는 위탁 관리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결정된 그 관리 방식에 따른 관리 조치가 업무를 인계하고 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볼 거는 이걸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다면 이 관리 방법 결정 요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누가 하더라? 사업 주체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숫자 관련 두 가지 개월을 꼭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여러분이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할 절차상에 관한 내용을 하나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개월은 6개월입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로부터 몇 개월 저희가 6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할 절차상에 관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서 그러면 3개월 이내 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합니다.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될 절차가 있고 6개월 이내 진행될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 진행될 절차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때는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시점을 물어보면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은 뭔가요? 6개월은 지금 보면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은 법령 이 법에 따른 자치관리로 결정될 수 있어요. 물론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관리 방법이 자치관리로 결정됐다는 건 뭐예요? 자치관리사무소에 근무할 관리사무소장을 뽑고 그 다음에 직원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여기는 저희가 자치관리기구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 구성은 구성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점 물어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물어보면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이내. 그래서 일단은 요구로부터 6개월, 3개월과 6개월 이 부분 일단 관리 방법 결정적으로 딱 해서 6개월 아니면 3개월인데 일단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묶어가자면 여기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고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업무 인계 절차의 개월에 관한 건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요구로부터 3개월, 6개월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뭘 물어보냐면 인수인계 시기입니다. 인수인계 시기예요. 이 시기. 인수인계 시점으로 볼까요? 시점은 자, 그럼 인수인계 시점은 좀 전에 사업주체가 자치라면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업주체가 관리가 위탁관리라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그래서 어느 형태의 업무를 넘기든가 여러분 인계 시점은 플러스 인계 시점은 인수인계는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 인수인계 한다 해서 시점은 어느 경우를 주든가 전혀 그건 고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업무 인수인계는 여기 주어지는 요 사유 또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 있다. 요거는 전혀 고려할 게 없어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어떤 인수인계 이러이러한 인수인계 시점을 줘도 요거는 아무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인수인계 시점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주어지는 사유를 고려할 것 없이 인수인계 시점을 물어보면 몇 개월인가요?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업무 인계 절차 관련 개월은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를 봤을 때 입주대표회의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3개월과 6개월에서 36 하나 체크하시고 인수인계 시점은 방금 말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경우면 몇 개월이고 이러한 경우 몇 개월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다가 뭘 주든가 시점은 고려할 것이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숫자 중에 이제 보면 개월은 딱 하나, 둘, 셋 해서 3개월, 6개월, 1개월 요거는 이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무리하다 보니 묶어서 세 개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를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뭐를 한번 정리하고자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걸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는 자, 요게 하나 큰 덩어리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정리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입니다. 세 번째 절차. 세 번째 절차에 관한 건 지금 보시면 절차에 관한 건 일단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절차는 뭘 보려고 하냐면 방금 봤던 관리 방법 결정 요구가 들어오면 공동택에서는 자치 관리를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저희가 위탁 관리 하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치 관리가 좋은지 위탁 관리 좋은지는 그 손을 드는 사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절차는 첫 번째 뭘 하자? 저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자는 건 뭔가요? 이 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할 건지 또는 위탁관리 둘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할까? 네. 네. 그러면 누군가는 뭐예요? 제안하죠. 자, 관리 방법 결정할 건데 자, 손을 들어서 누군가는 제안하자. 그럼 이때는 제안은 누가 합니까? 이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이 손을 들어주면 손을 든 사람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꺼내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에 또는이란 건 누군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제안에 의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합니까? 제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입니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서 관리 방법 결정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등에서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에 저희가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든지 그래서 제안은 입주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 방법 결정에 따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 이와 같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러면 관리 방법은 어떤 절차를 이와 같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손을 들어 이야기를 꺼냈다면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은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의 일단 결정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예요? 저희가 과반수 저희가 찬성해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관리 방법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안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관리 방법, 이와 같은 제안 결정에 따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관리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관리 업무가 넘어갔겠죠. 관리 업무를 자치관리라면 사업조체가 사업조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사업조체는 떠났어요. 자치관리해요. 근데 채용이 된 소장의 관리 경력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주자들 어떻게 돼?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뭘로 하자는 거예요?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자고 그래요. 바꿀 수 있죠. 아니면 거꾸로 위탁관리로 결정을 했더니 그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영광이다. 돈만 챙겨갈 뿐 관리는 소홀히 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꾸자.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관리 방법을 뭐예요?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던 이와 같은 제한 결정권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뭐예요?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바꾸고 싶어요? 바꾸세요. 그러면 관리 방법을 변경 누군가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 꺼내야 돼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같다 틀리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 방법 결정의 절차와 변경 절차는 이와 같은 지금 1번 이와 같은 제안에 의해서 중에 하나의 제안에 의해서 두 번째 이와 같은 자들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관리 방법이 결정도 되고 관리 방법이 변경도 됩니다. 정리.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플러스 이와 같은 절차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이와 같은 절차를 1 또는 2에 따른 1과 2에 따른 방법에 따라 관리 방법이 결정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플러스 그럼 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이와 같은 절차는 두 가지밖에 없나?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파트는 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저희가 관리 규약을 저희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관리 규약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 규약을 바꾸자, 개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규약을 바꾸자 하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때 이야기도 마찬가지 절차는 1에 따른 자들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꺼내면 2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관리 규약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공동주택에서 결정하는 가장 포인트는 뭐가 돼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리 방법이 결정되고 관리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관리규약이 개정된 관리규약이 효력을 갖는 거예요. 나는 반대했다. 반대도 관계없다. 얼마만 넘어가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절반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서 500하고 한 살, 501명, 예를 들어 1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중에 몇 명을 손들어버리면 500하고 한 명만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개정되버린다. 그래서 입주자 등 일단 결국은 이거는 다수결이죠. 다수결이다 보니까 조건은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가 찬성해버리면 관리 방법은 결정되고 변경되고 관리규약이 개정. 그럼 결국 이 방가로 1, 2에 따른 이 제한 결정 절차는 무슨 절차를 정하고자 할 때 크게 보면 이 법상 세 가지죠. 관리 방법 결정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된다. 그래서 절차는 먼저 관리 방법 결정 변경 개정 하나 묶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하나 볼 것은 그 다음은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네요. 위탁 관리에서는 하나 그럼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고 그랬나요? 위탁은 자체 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소장 선임은 좀 전에 몇 개월이에요? 자치관리 여기서 기구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관리방법 결정 후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공동주택의 기술 인력과 플러스 뭐를 장비를 갖췄다는 걸 요구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라는 것은 소장이 선임되고 인력 장비를 갖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관리라면 이 절차를 통해서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되면 관리사무소장에게 여기 사업조치 관련물을 넘겨주면 되고요. 위탁관리면 사업조치가 누구에게 업무를 넘겨줄까? 이때는 저희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절차상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누군가는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을.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것도 민감한 절차예요. 그죠? 아무래도 위탁을 주겠다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 그런데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뭐 하더라? 이 주택관리 선정의 물밑 작업이 이것도 뭐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법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절차상에 주택관리업체 관련된 요 내용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크게 보면 이 부분 하나. 그래서 절차상은 정리를 잘한 요 관리 방법 여기 묶어서 하나 둘 셋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이제 누구에 관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택관리업자에 관련된 절차상의 내용을 볼 건데요. 그럼 일단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뭐 하자? 이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선정해야 되죠. 이제 관리 방식이 뭘로 결정됐다면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로 일단 결정됐다면 누구? 그 위탁관리를 줄 누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이 역시 마찬가지 무슨 방법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무슨 방법에 따라 주택관리 선정할 거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무슨 방법에 따라 저희가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무슨 방법에 따라서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네. 선정했어요. 무슨 방법에 따라서? 선정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네.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줘요. 그러면 선정을 했다면 일단 플러스 여기는 선정하고 같이 선정이 됐다면 플러스 뭐예요? 계약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계약 기간을 주는데 계약 기간은 몇 년? 하는 거 봐서 1년. 아니 올해 주자 5년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계약 기간을 일단 선정했다면 계약 기간을 주는데 계약 기간은 저희가 뭘 고려한다고 그랬냐면 계약 기간은 저희가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저희가 조정 주기를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한다가 아닙니다.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고려한다는 것은 요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거지 꼭 조정 주기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조정 주기는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장기정의 조정 주기는 얼마였던가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계약 기간을 몇 년을 준다는 겁니까? 3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는 법으로 딱 3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정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벌써 한 3, 4년 전만 해도 계약 기간은 거의 2년의 계약 기간을 했던 게 이제 요 법령이 새로 신설돼 들어오면서 지금은 아직은 뭐 100%는 아닙니다. 거의 뭐 이야기는 거의 계약하게 되면 거의 3년의 계약 기간 이 사이클하고 맞춰서 3년의 계약 기간을 주는 저희가 공동택이 많지요. 그래서 100%는 아닙니다. 왜? 법으로 한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해서 하려면 이 계획 조정기 사이클하고 맞춰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장기적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 질문을 들어왔고요. 자, 요 이제 기간을 고려해서 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계약을 3년을 줬다면 3년 기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기간을 이끌어가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바꿔버리고 싶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하세요. 그러면 변경도 마찬가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해서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정하고 변경에 관한 절차는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플러스 선정 변경은 이와 같은 선정 변경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변경은 A라는 주택관리업자에서 B라는 주택관리업자로 바뀌는 걸 말하죠. A가 관리를 너무 못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여기를 누구로 B라는 주택관리업자로 바꿔버리겠다. 변경. 그런데 A한테 줬어요. 그럼 나중에 관리를 우리가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돈도 절약하고 이 서비스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A라는 사람을 B로 바꾸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 싶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재선정합니다. 재선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재선정은 보면 재선정의 절차라는 이때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를 다시 A로. 그래서 이때는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 주체로 재선정하고 싶다는 거요.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재선정은 이와 같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을 할 건데 이때는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선정의 절차 A에서 그대로 계약 끝나서 다시 A로 가고 싶을 때는 수의 계약 법에 따른 저희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때는 재선정을 밑에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A라는 주택관리에 다시 계약을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수의 계약하려면 해서 이제 수의 계약을 일단 보면 저희가 절차상의 두 가지 절차를 저희가 여기는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시면 저희가 이때는 절차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수의 계약은 지금 보고자 하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입니다. 충족이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수의 계약은 첫 번째 수의 계약을 주려면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충족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수의 계약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일단 의견은 물론 잘한 것 같지만 또 입주자 등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더니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1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은 누구 손으로 넘어갈 거냐. 그때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 저희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관한 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입니다.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때는 입주협회의 구성원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선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으로 크게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먼저 봤을 때는 두 가지. 선정 변경은 경제입찰 방법으로 선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러나 재선정은 이거는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수의계약인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가 충족된다면 뭐하더라? 이때는 저희가 재선정할 수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절차를 두고 있냐면 플러스 A에서 B로 바꾸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돈은 돈대로 나고 서비스는 질대로 났다 보니까 A에서 이 A라는 주택관리업, B라는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A가 덜 커도 무슨 방법이다 보니까 싫어서 A를 B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경쟁 입찰 방법이다 보니 이 A라는 주택관리 다시 주택관리 공동대 관리 주체로 선정이 돼버릴 수 있다 보니까 A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 A라는 주택관리업 다시 여기 공동대 관리자 될 수 없게끔 저희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 참가 제한입니다.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A에서 B로 바꾸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다시금은 우리 공동택의 관리자를 뽑는데 입찰을 들어오지 못해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입찰은 결국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는 누가 진행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입주자 등이 요구할 수 있어요. A라는 주택관리업자는 우리 아파트 주택관리업 이 선정에 관한 변경해서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여기도 누군가는 일정한 자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손을 들어줘야 갈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동요건 여기도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여기도 과반수 저희가 서면 요구가 있음에도 입찰 참가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손을 들어버리면 결국은 입찰 참가를 A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입찰 서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묶어서 간다면 꼭 중요한 것들은 1번 선정 변경이죠. 여기는 보면 여러분이 첫 번째 선정 변경하는 절차,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재선정과 플러스 세 번 입찰 참가 제한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요구가 있으면 입주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그래요. 따라야 한다는 건 뭐예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관리해도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의 이 요구권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입찰 참가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따른다. 즉 입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법적인 어떤 저희가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이제 정리해서 내용을 봐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해서 좀 전에 개월을 하나 제가 정리해서 또 있다. 여기 꼭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니라 매우 중요한 출제하고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지금 세 가지입니다. 방금 봤던 저희가 방가로 1, 방가로 2. 요 두 개 절차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제 요거 정리가 됐다고 제가 정리를 보고 하나를 더 정리하죠. 더 정리. 하나 정리할 거는 뭘 정리할 거냐면 해서 자, 인수인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수인계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인계를 가지고 물었을 때 뭘 물어본가요? 인수인계는 시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인계는 보면 인수인계 항목을 물어보거나 시점인데 항목은 지금 저희가 시험이 2번 나왔어요. 이거를 오지선다로 해서 아닌 하나를 끼워넣기 한다거나 이거를 지문을 바꿔서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인수인계는 첫 번째 시점 아니면 항목인데 시점 어느 시점은 전혀 고려할 거 없다. 인수인계 시점 뭘 주든 간에 얼마였어요? 1개월 이내고 인수인계 항목은 몇 가지인가요? 그래서 인수인계 항목을 제가 보시면 페이지 한번 확인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페이지는 저희가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관리 주체 간에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지 항목에 대해서 35페이지 하단의 동그라미 18번에 가보면
사업조제는 공동체 업무에 해당 주책 인계할 때는 입대회의 회의 회장 일명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인수인계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다음의 수를 인계한다. 주책 기존 관리 주체가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13번, 18번, 28번에 여기 18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기억에서부터 쭉 해서 몇 번인가요? 저희가 비읍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인수인계 항목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서 여기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디귿, 리을, 미음 여기 지문 중에 디귿하고 리을. 그래서 디귿, 리을에 보시면 그 두 번 출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음은 새로 이 법령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요거는 새로 들어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요거는 새로 들어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총 여러분이 기역에서 비읍 중에 몇 가지 디귿, 리을, 미음은 꼭 주의하시면서 여기는 여러분 인수인계 항목 여기다가 성격이 다른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기 했을 때 그 항목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냐를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그중에 특히 디귿 장기선 충당금의 정리 변환, 리을 관리비의 지급의 명세, 미음, 세대 전용 부분을 입주자 인도한 날의 현황까지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는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면 19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인수인계 항목에 관해서 첫 번째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거의 보면 지금 교재에 나온 내용도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시험하고 관련해서 거의 중요한 지문들은 인수인계 항목이 출제가 되는데 거의 시험하고 관련된 거의 95%는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나 절차라든가 내용을 설명했을 때 여기 수치 정도까지는 꼭 정리를 잘 해두시고, 이번 인수인계 항목에 관련된 지문에 인수인계 항목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